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시는 강사님, 그리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고용산재보험 업무 담당자님, 모두 주목! 고용산재보험 핵심만 모아봤습니다. 초중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담당하시는 강사님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무제공자로서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은 물론 산재보험까지도 적용되었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강사님과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님도 노무제공자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었고 고용보험은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학교에 출강하시는 강사님은 고용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출강하시는 강사님은 산재보험만 적용되니 강사님별로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 꼭 구분해서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초중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담당하시는 강사님의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강사님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방과 후 학교 강사님은 연령이나 소득, 국적 등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모두 적용되지만 고용보험은 65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강사님은 월 보수액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하세요. 또한 외국인 강사님은 체류 자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이미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방과 후 학교 강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과 후 학교 강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강사님이 학교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공립학교는 학교에서, 사립학교는 법인에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강사님이 방과 후 학교 위탁 운영업체 소속으로 학교에 파견되는 경우라면 위탁업체에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초로 방과 후 학교 강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관리번호를 이미 갖고 있어도 노무제공자에 대한 관리번호는 별도로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노무제공자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았다면 이제는 강사님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산재보험은 피보험 자격 신고 절차가 없으므로 고용보험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공립학교는 모든 강사님에 대하여 계약 시작 또는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는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강사님에 한하여 피보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1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강사가 있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노무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강사님의 월 보수액 신고 방법과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월 보수액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금액이며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강사는 고용산재보험 월 보수액을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연령이나 소득 조건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된 강사는 산재보험에 한하여 월 보수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월 보수액은 강사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인 16.5%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분 강사료가 1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인 16만 5천원을 공제하고 83만 5천원만 월 보수액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고용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한하여 월 보수액이 기준보수인 133만원 미만으로 신고된 경우 기준보수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강사님과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님의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강사님과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님은 고용보험은 해당되지 않고 2024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만 적용되며 연령이나 소득, 국적 등의 제한 없이 모든 강사님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강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강사님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강사님이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업체 소속으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파견되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에서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강사님이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업체 대표자라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재보험 가입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초로 방과 후 강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관리번호를 이미 갖고 있어도 노무제공자에 대한 관리번호는 별도로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부터는 강사님의 월 보수액 신고 방법과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월 보수액은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금액이며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하여야 합니다. 월 보수액은 강사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인 16.5%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분 강사료가 100만 원인 경우 필요경비인 16만 5천 원을 공제하고 83만 5천 원만 월 보수액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 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산재보험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고용보험의 혜택으로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원이 있으며 산재보험 혜택으로는 산재보험급여와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지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면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인 경우 등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120일에서 270일 범위 내에서 평균 보수의 60%, 일일 최대 6만 6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출산 전후급여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등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90일에서 120일까지 월 평균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애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례비가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그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업무별로 담당 기관에 문의가 가능합니다.